잠시만요. 이 옷 입은 거 처음 봐가지고. 밥 먹자. 예. 예.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초밥을 먹고 싶다 그래서 초밥을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예. 난 초밥 싫어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신경을 이거 먹고 싶다며! 예. 오늘 예. 꼼병도를 찾아온 이유는 뭔가요? 제가 이제 대학교를 이제 곧 쓰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막막한 점이 많아서 오늘 여기를 진료받으러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건 이 꼼병도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는 게 제일 좋죠. 예.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 제가 1학년이랑 2학년 때 이제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되게 많은 탐구 활동이나 아니면 프로젝트 활동을 다양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3학년에 닥치고 보니까 학종을 몇 장 안 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 종합을 어떻게 하면 살려볼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수원이가 지금 내신이 1점 후반대였던가요? 네, 1.76 정도. 네, 1.76. 그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장 높은 대학과 가장 낮은 대학은 어딜까요? 저는 일단 제가 가고 싶은 대학교는 고려대학교 가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낮게 생각하는 대학은 이제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네. 네. 지금 얘기한 두 학교,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학교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선 고려대학교는 학교장 추천 전형을 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도, 내신이 90% 들어가고, 또 여러분의 생활기록부가 10%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기록부 학생부 종합 전형이, 라고 해서 생기부가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학교장 추천 전형도 내신의 비율이 높을 뿐, 이 생기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준비한 게 나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 성균관대 또 마찬가지로 이 서류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지금 상위권 대학들은 우리 학생들의 내신 점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교과목, 특히 전공과 관련된 부분의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과목 세팅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활동한 게 굳이 버려진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동국대학교도 마찬가지고 건국대학교도 마찬가지고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 할지라도 전부 다 비교과가 들어가니까 굳이 내가 학교장 추천 전형이 더 유리한데 여태까지 활동했던 종합 전형이 아까워서 학종을 하나 쓸까? 이런 고민보다는 내가 합격할 확률이 가장 높은 전형을 찾아서 지원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생겨서 네. 질문을 해봐도 될까요? 네. 이제 이 3학년 때 이제 2학년 때부터 심화된 탐구나 연구를 하게 됐는데 프로젝트 같은 활동을 할 때 이제 더 깊은 내용을 학문적으로 탐구하는 게 될 수도 있고 또 심화라는 게 더 깊은 학문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도 일종의 심화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직접적으로 활동을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제가 좀 더 심화적으로 뭔가 깊이 연구하는 게 둘 중에 뭐가 더 좋을지 생각을 해보고 있어서.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 내가 1학년, 2학년 때 쌓아왔던 활동이 어떤 흐름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는데 우선은 뭐 프로젝트, 그러니까 내가 깊이 있는 학문 연구를 하든 활발한 활동을 하든 그거는 큰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가 학교 안에서 성실하게 생활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수원이 같은 경우는 지금 사학과를 생각하고 있죠. 네. 1학년 때는 조금 탐구 위주였나요? 아니면 활동 위주였을까요? 저는 일단 진로 관련 부분에서는 탐구 위주였고 자율에서는 활동 위주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조화를 잘 이뤄서 지금 생기부가 쌓아져 왔으니까 3학년 때도 그렇게 나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3학년 1학기밖에 없으니까 활동을 많이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또 마지막 학기 내신이 중요하니까요. 그 내신을 중심으로 하면서 조금 더 심화된 탐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저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3월 모의고사에서 수학이 조금 많이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원래 고려대학교를 이제 활동 우수 종합을 쓰려고 했는데 고대는 이제 종합이 4합 8이잖아요. 고대 학업 우수 전형. 네. 그러면 이제 수학을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데 만약에 학종을 쓰게 되면 3합 7이 되니까 굳이 제가 이 수학의 시간을 뺏겨야 되는지 수원 수투에 그게 좀 고민이어가지고. 그럼 조금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면 수학이 지금 예상 등급이 얼마 정도 될까요? 저 4 나올 것 같습니다. 4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이상한 계산 횟수를 좀 많이 해서. 문과 학생들이 이렇게 수학 등급 나오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보통 그 고대 학업우수 4합 8이 아니더라도 수원 학생 같은 경우는 고대 학교장 추천도 3합 7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강대는 3개 각 3등급, 그리고 성균관대도 이제 3합 7, 그리고 중앙대까지도 이제 3합 이제 7이 걸리는데 경희대부터 2합 5 이제 나오거든요. 2합 5 정도 됐을 때는 우리가 좀 마음 놓고 수학 하나 버려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3합 7일 때는 사실 우리가 수능에서 국어가 어렵게 나올지, 수학이 어렵게 나올지, 영어가 어렵게 나올지, 탐구가 어렵게 나올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는 가급적이면 어느 한 과목도 포기하지 말고 준비를 잘해서 끝까지 한번 가보고, 진짜 너무 시간이 없다면 나중에 여름방학이 시작될 때쯤에 한번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문과에서도 국어가 어려울 때 상당히 등급 나오는 게 어려운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 수학이 그래도 수학 실력은 어디로 가지 않기 때문에 실력이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고 있고, 또 이제 확통이 이제 배우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번 내신도 챙길 겸 확통을 같이 가면서 수학 우선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수원 학생이 학업 우수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성일고등학교에 이전에 입결 사례를 보더라도 수원 학생은 학교형 추천 전형을 써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한 바운더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4합 8 맞추면 좋지만 너무 거기에 부담 가지지는 말되 수학을 포기하지는 말자. 요 정도 얘기하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우리 수원 학생은 제가 개인적으로 또 1학년, 2학년 때 지켜봤지만 굉장히 이 언변이 뛰어나고 또 사회과학적인 지식이 굉장히 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수원 학생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공격적인 지원도 한번 해볼 만하다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연세대학교 사실 추천형은 내신 100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연세대학교 활동우수 전형 정도는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수원 학생은 서울대 일반 전형을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우리 진서 학생, 어떤 고민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저도 꿈정도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일반고 2점 후반에서는 대입에서 수학일 때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신 2점 후반대라는 거죠, 진서 학생이.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시 전형에 대한 상담을 하더라도 우선은 정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그걸로 이제 마지노선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진서 학생 이번에 3월 모의고사 어떻게 나왔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제가 국어가 3, 수학이 4, 영어 3, 탐구가 1, 2 나왔습니다. 탐구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학생이군요. 탐구는 무슨 과목 선택했나요? 제가 사문, 생윤 해서 사문이 1등급, 생윤이 2등급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3, 4, 3이 나왔다고 하면 사실 이제 탐구가 이렇게 그대로 나온다면 그래도 이제 한 3점 초반대 아니면 2점 중후반대까지 이제 그 내신, 수능 커트라인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레벨이 경기도 중위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진서 학생은 경기 중위권 이상의 학교들은
다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특히 사탐도 3월이 제일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범위로 배운 게 출제가 처음이고,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경쟁이 붙을 거고, 이제 6월 모평이나 9월 모평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요즘은 사문생윤 전부 다 이과 침공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탐을 유지한다고 생각해도 지금 사실 경기 중위권, 만약에 그거보다 안 나온다면 이제 경기 하위권 이렇게까지도 지원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사 학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 이제 쌓아왔던 생활기록부의 내용과 상대적으로 지금 좋은 내신을 활용해서 대학을 진학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요. 가장 좋은 건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일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과 100으로 들어가는 전형을 이제 생각한다면 2점 중후반이라면 가천대학교 그리고 경기대학교 정도의 그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최저가 있는 것들을 썼을 때 합격권이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국민대, 숭실대 이 정도만 하더라도 2점 초중반에서 커트가 되고 후반까지 잘 내려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진사 학생은 종합전형을 잘 준비하고 하니까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작년에 우리 성일고등학교의 그 선배가 2.7인데도 이제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 합격을 했거든요. 서울 캠퍼스에.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고, 그 전만 하더라도 중앙대학교에 2.7인 학생이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국사과도 2.7인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진서는 가장 높은 이제 원픽으로 두는 것을 중경외시 라인의 종합전형으로 한번 목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일찍 마음을 낮추기보다는 중경외시까지 한번 도전해본다라는 마음 가지고 생기부 잘 준비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가장 좋은 것은 3학년 1학기 때 내신 성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상승 곡선을 만들어주면 유리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 공부 외쪽으로 궁금한 건데요. 그 전병도 전사분께서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꿈병도 기획은 어떤 목표와 포부를 가지고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꼼병도는 그냥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입시 상담을 실질적으로 해주고 싶어서 마련한 프로그램이고요. 여기 프로그램은 참여를 원하시는 모든 학생 다 오실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도 같이 오셔도 괜찮고요. 우리 메뉴는 10,000원 안팎에서 골라주시면, 현재 이 콘텐츠가 수익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사비니까 좀 감안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아무래도 제가 혼자 이렇게 입시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 사례를 상담했을 때 도움이 더 많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성일고등학교 이제 재수하시거나 이미 대학교 재학하시던 분들도 이제 와가지고 함께 상담을 들어주시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재수생이요? 재수생이라던가 이미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도. 아니, 재학생이 먼저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 선생님들의 첫 번째 소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재수나 이런 형들은 이미 이런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현역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아까 진서 얘기에서 생기부 얘기가 좀 나왔어가지고, 네. 이제 저희가 3학년 때도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번에 1학년부터 교육 과정이 또 바뀌게 되고, 저희 때랑 완전히 다르게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됐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어차피 프로젝트는 학교 전 학교 단위로 하는 거니까 이제 1학년 학생들과 이제 합을 맞춰야 될 때가 왔는데, 1학년과 이제 나이 차이도 있고 약간의 가치관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교과 과정 내에서 서로 하고자 하는 목표가 다르니까 어떻게 하면 1학년 학생들과 잘 어우러질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교학점제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질문했습니다. 사실 뭐 고교학점제로 바뀌어서 내신이 이제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뀐 것 정도만 이제 변화가 있을 뿐, 사실 다른 활동 같은 것들은 거의 동일한 것 같고, 그 친구들은 내신이 조금 이제 완화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생활기록부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우리 학생들보다 더 생기부 활동이 다른 학생들보다 좀 참신하고 더 깊이 있으면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선배들이 잘 해왔던 것처럼 우리 그 3학년 형들이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알려주고 또 도와주면서 같이 동아리 활동도 하고 프로젝트 활동도 하면 저절로 1학년들은 아,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런 활동 해본 적이 없는데 형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보면서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관계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선배로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다음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저희 수시에서 사탐이 이제 등급이 이제 인원수가 적으면은 따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맞아요. 우리 지금 3학년뿐만 아니라 2학년들도 선택 과목의 경우 적은 인원이 선택한 경우는 이제 등급 따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지금 솔직히 제가 지도하고 있는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도 지금 1등급이 1명입니다. 작년에도 1명이었고 올해도 1명이라 엄청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고로 아까 잠깐 말했던 경희대학교 사학과의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 진학한 그 형도 사실은 다른 국영수보다 사탐이 굉장히 우수한 형이었고, 그 형은 동아시아사에서 아주 열심히 잘했지만 1등급은 못 맞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진학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제 생각에는 그 친구가 실제로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등급만이 아니라 이 입학사정관들은 거기서 나오는 원점수,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 평균, 그리고 함께 2, 3학년 현재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표준 편차를 활용해서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표준 편차와 평균, 그리고 수강자 수까지 알고 있으면요, 이 학생이 몇 등으로 몇 등급 맞았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입학사정관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아도 아마 이 학생이 몇 등인지까지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반영한다고 생각했을 때 소인수 과목이라서 한 명밖에 1등급이 아니라서 2등급이 나온 친구들은 분명히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데서는 보완을 해주고 반영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수 학생이나 수원 학생 다 문과에서 선택 과목 때문에 또 이제 유리한 것도 있고 불리한 것도 있겠지만, 소인수 과목이라서 내가 등급을 못 따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대학에서 알아서 판별해 준다. 특히 이렇게 좀 정량적이 아닌 정성적인, 점수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의 노력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마지막 질문으로 하죠. 아, 예. 마지막은 그러면 좀 폭넓은 진로 관련 문과 친구들에게 좀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네. 제가 지금까지 쭉 흥미를 느껴왔고 제가 재밌어 하던 것도 결국엔 역사학이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진로 관련해서 많은 프로그램 같은 걸 보다 보니까 흔히들 이제 역사학과, 철학과, 그리고 이제 언어학과에서 문사철이라고 하는 이 부류가 있는데, 이쪽이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관련해서 고민이 많고, 혹시 대학을 낮추더라도 과를 높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자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자란 1학년, 2학년 학생들에게도 이런 문사철이나 아니면 뭐 상경계열 이런 문과의 이제 대학 학과 관련한 고민을 어떻게 한번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학생들을 오랫동안 지도하면서 많이 고민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일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학생들한테 처음에 입시 상담을 하면서 3학년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네가 혹시 과를 절대로 못 바꿀 정도로 이렇게 그 학과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아니면 나는 조금 더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해서 과를 바꿀 수 있는지를 항상 먼저 물어보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만약에 나는 과를 절대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지도를 해주는 거고요. 나는 과를 바꾸더라도 학교를 더 좋은 데 가고 싶다 하면요, 거기에 맞춰서 또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문과, 이과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학을 다녀본 경험으로도 말씀을 드리면 사실
경영학과, 경제학과, 법학과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사실 학업에 대한 부담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나온 학교에서는 공대가 유명한 학교였는데 그쪽에 이제 공대 학생들은 항상 매일 시험을 대비하고 문제를 풀고 숙제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거의 배짱이처럼 많이 놀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문과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 하나의 전공만 이수했을 때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까 복수 전공 그리고 다중 전공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이 역량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대학들이 최근에는 이 경영이든 경제든 이쪽으로 이 복수 전공을 굉장히 자유롭게 풀어놓고 있는 추세고요. 전과도 잘 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학교마다 케이스가 다를 수 있으니까 충분히 살펴봐야겠지만 대부분 학교가 복수 전공에 대해서는 제한이 거의 없고요. 이 전과도 풀어놓은 학교가 많기 때문에 우선은 과를 낮추더라도 좋은 학교에 가는 게 문과는 유리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자기의 뜻이 명확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나는 기계면 기계, 나는 뭐 화학이면 화학, 생명이면 생명 이렇게 정해져 있는 친구들은 과를 낮추더라도 자기 전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최근에 컴퓨터공학과가 제일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컴퓨터공학과도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지금 너무 내신 컷이 올라가고 있어서 조금 무전공이나 복수전공 쪽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꼭 그 과를 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그 과로 제일 적절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 학생도 지금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좋겠는데 사실 수원 학생 고민할 게 없는 게 사학과가 제일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학과면 그냥 가신 다음에요. 경영이나 이런 거 복수 전공하시면 돼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 예, 감사합니다. 끝!